이 환자에 대한 ECLS를 매니징하는 이 단계에서 여기에서의 플로우는 이제 블러드 볼륨에 이제 전적으로 의존을 하게 됩니다. 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VA 바이패스의 경우에는 이 RA에서 드레인을 해서 바로 이제 센트리퓨갈에 연결이 되고 이제 옥시네이터를 거쳐서 이제 환자에게 이제 유입이 되게 되는데, 이때 이제 RA에 들어오는 혈액의 볼륨이 양이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다이렉트로 드레인이 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RA의 볼륨 자체가 이제 체액량, 결국에 이제 RA에 들어있는 이제 블러드 볼륨이 이 적어짐은 이제 이게 여기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뭐 채터링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런 어떤 증상들, 공동화 현상이 발생되고 이 라인이 탁탁 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거는 결국에 RA의 볼륨이 이제 없어서 생기는 증상들입니다. 물론 이제 캐놀라의 이 포지션 자체가 위치가 적정하지 않아서 드레인이 안 되는 경우도 물론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물리적인 거를 제외하고, 또 다른 문제는 캐놀라 사이즈가 작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이 적정한 위치에 캐놀라가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RA의 볼륨 자체가 없어지는데, 이게 중요한 건데, 항상 얘기하지만 이 구획을 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혈관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조직이 있다고 봤을 때 이 나머지 공간들은 이제 세컨 스페이스라고 서브스티셜이라고 그러는데, 이 간질 구획입니다. 보통 이제 부종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간질 구획에 이 수분이 많이 이동을 하게 돼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만약에 혈관 내에 있는 볼륨이 이 간질 구획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이 결국에는 혈관 내에 볼륨이 없다는 거는 이 RA에도 볼륨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이로 땡겨오는 어떤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이제 블러드 볼륨을 항상 유지를 해줘야 돼서, 그 블러드 볼륨의 순환이 계속해서 유지된 상태에서 이 환자의 부종도 제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로딩도 줄여가면서 이제 환자가 저절로 자기 스스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ECLS에서 가장 중요한 컨셉입니다. 이제 이 높은 블러드 볼륨과 이 증가된 플로우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습관적으로 이제 크리스톨로이드 볼륨을 주입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 크리스톨로이드의 볼륨의 종류도 뭐 상당히 많을 텐데, 거기에서 이제 소듐의 NaCl을 계속해서 이제 주입을 하는 거는 이게 환자한테 오히려 더 이제 이데마를 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NaCl의 경우가 한 155 정도 미리 이퀴발런트의 이제 소듐과 이제 클로라이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주입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플로우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혈관이 있고, 그 다음에 조직이 있고, 세포내가 있고, 이 간질구획이 이제 간질구획과 혈관 합쳐서 ECF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혈관 안으로 이제 노멀셀 라인이 NaCl이 들어가게 되면 이 소듐, 아시겠지만 이 세포 외액에 가장 많은 그 양이온은 포타슘이고, 세포내는 소듐이고, 세포내는 포타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세포막을 제대로 통과를 하지 못합니다. 이 소듐은 서로 통과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1000cc의 NaCl을 주입을 한다 그러면 이 세포 내에 이제 균등하게 분배가 되게 되는데, 혈관의 25%, 나머지 75%는 이 간질구획에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은 이 크리스톨로이드 볼륨 중에서 NaCl을 보통 많이 주입을 하게 되면 이 25%는 혈관에 유지를 하게 되고, 나머지 75%가 간질구획으로 다시 빠져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부종을 더 이 간질구획의 그 수분이 더 증가를 하면서 더 부종을 일으키게 되는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크리스톨로이드를 주입하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하지를 말아야 되는 거고, 초기에는 이것은 이제 어떤 빈혈 같이 다일루션 되니까 이제 빈혈이 따로 올라오겠죠. 같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데마를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좋지 않은 이런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환자가 보통 에크모를 운영하면서 환자 상태가 안 좋았을 때의 증상이 뭐냐면, 환자가 대부분 이렇게 이데마투스하게 부어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결국에는 VA 에크모에서 가장 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VA 에크모를 하는 목적은
이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폐 기능도 떨어질 수 있지만 이제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유효순환 혈액량이라고 하는 이 혈액량 자체가 발생을 하지 않고, 유효순환량 혈액량 발생이 낮게 되면 우리 몸에는 이제 세 군데에서 보통 이제 압력을 감지하게 되는데, 이 심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압력이 이제 낮다고 판단을 하게 되고, 이제 신장 근처나 뭐 신장과 이제 RA에서의 이제 그 압력을 측정하게 되는데, 이게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이 압력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이 뇌에서는 볼륨이 없는 거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볼륨이 없기 때문에 이 볼륨을 다시 혈관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이제 호르몬들이 이제 ADH가 이제 분비가 된다거나 항인효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이 키드니에서 다시 이제 혈관 쪽으로 볼륨을 땡겨오는 이런 증상들이 일어나서 이 혈관 안에 세포 외에 볼륨량을 늘리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근데 계속 이제 이렇게 발생을 하면서 혈관 안에 볼륨은 늘어나지만 결국에는 심장 기능 자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악순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소듐도 같이 혈관으로 땡겨오기 때문에 이 소듐이 혈관 안에 있어야 물을 땡겨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소듐이 혈관 안에 많다는 거는 이 계속 갈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계속 이제 수분을 또 섭취를 하겠죠. 수분을 섭취를 하게 되면 이 혈관에 들어오게 되고 다시 비율로 이 간질구에게 다시 물이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유효순환 혈액량 자체가, 심장 기능 자체가 떨어져서 유효순환 혈액량이 이제 유효순환 혈액량이 적어지면서 다시 이제 그 혈액량을 늘리기 위해서 다 재흡수를 하게 되고, 다시 이제 혈관 안에 소듐 이제 수치가 올라가면서 다시 물을 계속해서 먹는 이런 경우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면 혈관 쪽으로 이 부종으로 발생되어 있는 이 세컨 스페이스에서 이 과하게 축적되어 있는 수분을 어떻게 혈관으로 끌어올 것이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에크모에서 그 이제 어떤 그런 도전이라고 일을 하게 되나 그걸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위험 중에 하나는 이제 수혈의 위험성보다 이제 더 이런 게 크다는 거하고, 크리스톨로이드 볼륨을 함부로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티피셜 렁의 사용에 있어서 이 정상 그래서 헤모글로빈 레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이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을 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랩을 해보고 헤모글로빈이 낮다면 이제 RBC를 주입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정상을 꼭 유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플레이틀릿 카운트는 이제 75,000을 이제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되고, 이제 AC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200초 이상을 넘지 않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보통 뭐 150에서 뭐 크게 잡히면 250초까지 이야기하는데, 그 중간 부분인 뭐 한 180초 정도를 이제 유지를 하는 걸로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다른 세팅의 변화가 없이 이제 비너스 리턴이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뭐 보통 일시적이거나 지속적인 뭐 시저 동안 이제 대사율이 이제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비너스 세츄레이션이 감소를, 결국에는 SbO2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SbO2가 감소하는 거는 세팅에 변화가 없는데 SbO2가 감소한다, 이거는 일시적이거나 아니면 지속적인, 이런 시저라는 거는 이제 뭐 이런 것들, 시저라는 거는 이제 근육이 일시적으로 많이 이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근육에서의 그런 수축과 이완은 대사율, 이 메타볼릭 레이트를 증가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사율, 메타볼릭 레이트의 이제 지속적인 증가는 이제 블러드 플로우를 증가를 메타볼릭 레이트가 증가를 한다는 거는 그 산소를 공급을 더 많이 해줘야 된다는 소리고,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플로우를 증가시켜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플로우를 증가시켜주는 방법 외에는 대사율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것 때는 뭐 세데이션을 하고 뭐 어떤 뭐 머슬 릴렉선트를 이용을 해서 뭐 파랄라이시스를 시행을 해서 근육의 활동을 하지 않게 만들던가, 그래서 이런 것도 온도를 낮추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Q10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래서 이제 교정이 대사율에서 DO2의 이제 공급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아니면 대사율을 낮추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절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별다른 세팅의 변화가 없는데 이제 비너스 세츄레이션의 증가는 이 대사율의 감소 또는 환자의 폐 기능이 이제 시작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에크모에서 별다른 세팅의 변화 없이 어떤 이런 조건들이 좋아진다, 이런 것들은 이제 환자가 어떤 회복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제 얘기고, 저체온이라던가 카테타의 어떤 꺾임 또는 이제 비정상적인 이제 어떤 말포지션, 그 다음에 뉴모소락스 또는 이제 페리카디알 탐포네이 등에 의해서 이 갑작스럽게 비너스 드레니지가 이제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온이 낮게 되면 이제 혈관이 이렇게 이제 그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죠. 이게 이제 컨트랙션 되게 되는데, 그런 경우라던가, 캐놀라 꺾이는 건 뭐 당연한 것이고, 그다음 포지션 자체가 RA에 정확하게 RA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빠져 있거나 아니면 SBC까지 올라가 있거나 뭐 이런 어떤 말 포지션. 그다음에 뉴모소락스라고 하는 거는 이 그 흉곽의 압력을 네거티브가 아니고 포지티브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포지티브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IBC에서 혈액이 올라오지를 잘 못합니다. 알다시피 이 흉곽은 이 호흡에 이제 폐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흉곽 이게 늑간근과 그 다음에 이 횡격막에 의해서 줄어들고 그런 수축과 이완에 의해서 이 폐의 압력을 음압으로 만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는데, 이게 기흉이 생겨버리게 되면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이쪽에 이제 포지티브 프레셔를 형성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IBC에서 볼륨 자체가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비너스 드레니지가 이제 감소하는 이제 이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뭐 엑스레이나 이런 걸 촬영해서 기흉이 있다 그러면 이제 기흉을 튜브를 삭관을 해서 기흉을 없애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이제 탐포네이드 페리카디움 안에 이제 심장이 있게 되고, 그 안에 이제 그 어떤 탐포네이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심장을 누르게 되고, 마찬가지로 그거에 의해서 다시 또 양압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이 IBC에서 혈액이 이제 못 올라오는 이제 이런 결과로 인해서 이제 비너스 드레니지가 감소할 가능성이 이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꼭 확인을 해서 드레인이 안 되는 이유를 찾아서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드레인이 안 되는 원인들이 에크모를 운영하면서 상당히 많습니다. 에크모 운영 과정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체액량 자체가 줄어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서브스티셜로 빠져나가서 볼륨이 환자한테 전체 체액량은 늘어나 있지만 이 정작 혈관 안에 볼륨은 없는 이제 이런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서 해결을 해주고, 물론 CPR이나 이런 거를 하면서 이제 어떤 그런 흉곽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유심히 이제 에크모 과정에서는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점진적으로 이 시스테믹 옥시제이션의 감소 또는 PaCO2의 증가는 이 멤브레인 렁이 기능이 나빠지고 있다는 이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CO2가 뭐 리텐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정상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점점 그 수입 가스를 올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거나 이 세츄레이션에 이제 그 감소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옥시제이터에서 옥시제이션이 된 혈액에 여기서 AB제를 해봤을 때 세츄레이션이 점점 감소를 하고 PO2도 점점 감소를 한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이 폐가 그 아티피셜 렁이 이제 기능이 이제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올 수가 있고, 이 멤브레인 렁의 기능은 이 산소의 측정과 이 O2의 트랜스퍼, 그리고 예상되는 블러드 플로우의 수치와 이제 CO2의 이제 어떤 그라디언트의 이 트랜스퍼의 값을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평가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옥시제이터가 수명이 다 됐다 안 됐다를 판단을 해서 이제 갈아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인공 폐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면 이제 새로운 것으로 이제 교체를 이제 매니지먼트 과정에서 해야 됩니다. 뭐 위닝이 됐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위닝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거를 이제 새 거로 옥시제이터만 교체를 해주는 방법을 취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